백날 첫날 아이템 스카우트 뒤지고 있어도 대표님들 좋은 상품 절대 못 알아내실 겁니다. 특히나 초보 대표님들은 더더욱 못해요. 전국에 있는 그 수십만 새내기 대표님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똑같은 상품을 팔아요. 다 아이템 민원화, 다 가격 비교에 묶이고요. 다 포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니? 라고 물을 바에야 한 번 위탁사에서 샘플 구매하시고요. 그 샘플 구매에 그칠 바에야 그걸로 판매까지 한번 해보고요. 고객 리뷰까지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탁이랑 사입이에요. 저번부터 에피소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뭔가 다음 회가 있을 것처럼 해놓고 이제야 두 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어떻게든 시작한 강의가 어느새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놓으니까 이제야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해를 한 가지 해소부터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구매 대행을 신나게 미워했다고 어떤 분께 혼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오해예요. 구매 대행은 제가 잘 못해서 빠르게 포기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생각해보니까 빠르게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2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구매 대행 영역에서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고요. 그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구매 대행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쉬운 그리고 더 다른 영역의 사업이 있으니까 굳이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의 영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온라인 셀러는 투트랙님이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딱 2번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다 투트랙의 구매 대행 강의였습니다. 그분이야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연매출 40억이라고 했던 그 옛날 시절부터 저는 그분을 제 롤모델로 생각을 했었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이 처음 강의를 시작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에 박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투트랙님 영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저는 그분이 제 사업의 롤 모델이고, 그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위탁 사입, 그리고 부제는 어떤 스트레스가 더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위탁 판매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탁 판매는 그냥 구매 대행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판매 플랫폼에다가 내가 상품이 있는 것처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그 상품을 그제서야 진짜 판매처에서 사서 고객에게 발송을 해 주는 겁니다. 구매 대행이랑 정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많은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매 대행이랑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요. 구매 대행의 진짜 판매처는 외국에 있고요. 위탁 판매처의 진짜 판매는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구매 대행은 내 이름으로 물건을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 이름으로 한국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요. 구매를 대행하도록 요청한 그 구매자의 이름, 해외 통관 번호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근데 위탁 판매에서는 일단 내 이름으로 물건을 산 다음에 내 이름으로 고객의 진짜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위탁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랑 마찬가지로 무자본으로 사입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재고가 없이도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이 맛의 위탁으로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걸 거예요. 와, 이거 여기서 10,000원 밖에 안 하는데 내가 20,000원에만 팔아도 10,000원이 남네? 와, 이거 너무 꿀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위탁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일단 초보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점점 실력이 상승하면서부터는 가격에 대해서는 안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아무튼 보통 생산자, 진짜 판매자는요, 위탁 가격의 최저 한도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 가격 이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가격 이상으로는 대표님이 경쟁력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자가 최저 가격에 맞추거나 그 최저 가격 밑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왜 도매국, 워너클랜 같은 데에 생산자는 상품을 올려두느냐? 그건 대표님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예요.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들이 가격 비교로 묶여있는 경우들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가격 비교로 묶이게 되면 네이버 로직에서는 이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품의 랭킹을 올려줍니다.
그럼 그 상품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가격 비교에서 최저가의 상품이 당연히 매출을 독식하게 되겠죠.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세상에 착한 판매자는 없어요. 물론 그래서 나도 착하면 안 되고요.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이용하는 것이 상도인 곳이 바로 여기 인터넷 판매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격 컨트롤 뿐만이 아니라 재고 컨트롤도 안 돼요. 열심히 공들여서 상품을 올려서 기쁘게 판매가 딱 일어났어요. 신나게 주문을 넣었는데 재고가 품절이고 2주 정도 걸리고 비슷한 제품을 알려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루를 날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판매자 지수 또 깎이고 그 악순환이 걸려서 힘만 들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도매처라는 곳이 왜 재고가 없을까요? 왜냐면 그들도 사실은 도도도매이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진짜 생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물건을 직접 제조하는 원청 말이에요. 대부분은 생산자인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판매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매처라고 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실제로 도매국 같은 데서 판매자 정보를 보면요, 꽤 높은 확률로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업이 성장을 했어도 사업자 주소지 변경이 너무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대표님들이 위탁으로 첫 셀러를 진입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도매로 첫 셀러를 진입한 것일 뿐인 경우가 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규모 셀러일 뿐이고 아무리 도매라고 해도 재고의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손 안 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 많은 중요한 손 가야 하는 일들 중에서 재고 개수를 업데이트하는 건 정말 우선순위 끝단에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위탁은요, 고객 정보에 대한 컨트롤도 안 됩니다. 이거는 금융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바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고객은 저를 믿고 저희 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은 다음에 고객 정보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고객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매처로 옮기게 되죠. 상품 발송을 한다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객은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기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그 개인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하나도 없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아넘긴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대표님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위탁처로 고객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공지를 했고 구매를 할 때는 이거는 동의한 걸로 본다 라고 적어놨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법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그때마다 위탁처를 딱 특정을 해서 그렇게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익스큐즈는 될 수 있어도, 대표님들이 그 상세 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글귀들이 약간의 익스큐즈가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중요한 함정인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요, 기술이 필요해져요. 왜냐면 위탁이라는 게 애초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판매 구조이다 보니까 다른 차별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상위 랭크하는 법, 후킹을 잘하는 법, 상세 페이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법, 대표 이미지를 눈에 띄게 하는 법, 다른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법, 상품을 합쳐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 가격 비교에 묶이는 방법, 묶인 가격 비교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등등등, 각각 하나하나만 뜯어서 강의로 만들어도 그래도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주제들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강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강의로 듣기엔 돈이 아까우니까, 또는 강의로 듣기엔 조금 부족한 내용인 것 같아서 무료로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매일같이 뒤져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면 큰 꿈을 안고 또 실행을 해보십니다. 결과는 아마 보통 안 나올 거예요. 제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대표님들의 현재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기술들만 연마를 하다가 하라는 돈은 안 벌고 기술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키워드를 찾아 헤매고 새로운 기술을 또 찾아 헤매고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돈은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시간을 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럼 위탁은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은 필요합니다. 해볼 필요도 있고요. 꾸준하게 옆에 두고 계속 보셔야 하기도 하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탁은 일종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내가 재고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릴지, 실제로 얼마에 시장에서 통할지, 상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고객은 만족하는 상품일지, 더 좋은 상품은 뭐가 더 업데이트 되어야 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실제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위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날 첫날 아이템 스카우트 뒤지고 있어도 대표님들 좋은 상품 절대 못 알아내실 겁니다. 특히나 초보 대표님들은 더더욱 못해요. 전국에 있는 그 수십만 새내기 대표님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똑같은 상품을 팔아요. 다 아이템 위너나 다 가격 비교에 묶이고요. 다 포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니? 라고 물을 바에야 한 번 위탁사에서 샘플 구매하시고요. 그 샘플 구매에 그칠 바에야 그걸로 판매까지 한번 해보고요. 고객 리뷰까지 받아보세요. 이 과정에서 돈까지 벌어지면 정말 좋은 거고요. 위탁으로 쭉 진행하셔도 그런 상품은 계속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고 해도 그 상품의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그걸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입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미 위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좀 더 와닿게 정리를 하자면 위탁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는 정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도매처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매처의 단가가 시중의 판매가 대비 50% 이하인가. 도매처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50개 오늘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마저도 어렵다면 보통 도매국, 온업클랜 같은 도매처 입점형 플랫폼보다는 구글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소형 도매물들을 알아보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하신 내용이지만 구글에서 생활용품 도매, 건강식품 도매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와중에 구글에서 광고까지 하고 있는 업체라면 실제로 도매 재고를 가지고 살아있게 움직이는 도매처일 확률이 더 높고요. 물론 광고를 하는 만큼 도매 단가는 좀 더 높아지긴 하겠죠. 처음부터 대표님들 최상의 컨디션의 도매처를 찾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첫걸음부터 신중하게 뗄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베이비 스텝을 할 때는 당연히 넘어질 걸 예상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매처 단가가 50% 이하여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광고를 하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 지점이 바로 상품 원가 대비 판매가가 200%인 지점. 여기서는 도매처 단가 기준 200%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품 원가가 만원이면 그걸 2만원에 판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광고비를 차액인 1만원까지 지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은요, 키워드로 파는 게 아니고 마케팅 광고로 파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